태풍 흰남노 제주를 지나 이제 오늘 오전 경남 남해안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위력을 지금 과시하고 있는데요. 강풍의 폭우까지 어느 한 곳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 피해는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또 태풍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석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 태풍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다른 지역을 가보면서 비바람이 어떤지 또 비는 어느 정도 내리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 예상했던 대로입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우리가 예상했던 사천이나 통영 쪽에 아마 집중 호우하고 그다음에 강한 바람. 그래서 이제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저 포항 쪽 라인으로 통과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기존에 좀 예상했던 거와 조금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조금 더 부산 쪽 해안 쪽으로 붙어서 통과를 했었다면 비가 아무래도 그 영남 알프스 라인을 따라서 동쪽에 좀 더 집중됐을 텐데 예. 현재 상태로는 그 서쪽에 좀 더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주하고 포항 이쪽에 지금 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지금 제주는 거의 지났단 말이죠. 예. 제주의 상황은 예측했던 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피해를 보신 것 같아요? 일단 제주 아직 보고된 인명 피해는 없기 때문에 예. 제주 상황은 실제로 발생했던 그 강풍이나 그 호우 상황에 비해서는 현재 잘 대처를 한 거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날이 밝아봐야 이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실제로 그 윗세오름이나 그다음에 제주의 해안가에 불었던 강풍의 그 속도 등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예상했던 정도 아주 강력한 태풍이었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순간 최대 풍속이 한 45, 예. 초속 45m 정도 되잖아요. 예. 예. 이거는 어느 정도 위력이라고 저희가 예상하면 될까요? 뭐 쉽게 한 150km/, 그러니까 시간당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체감하시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차 뒷좌석에서 예. 150km 달리는 차 뒷좌석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가신다고 아. 보시면 아주 어떤 상황인지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 보통 뭐 고속도로에서 창문을 내리면 좀 엄청난 바람들이 차 안으로 쏟아지잖아요. 예. 그 정도의 세기라고 느껴지면 되겠군요. 그렇죠. 예. 예. 가장 이제 태풍이 올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2003년에 있었던 매미입니다. 20년이 거의 가깝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악몽 같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그 매미와 비교해서 위력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매미와 비교를 해왔는데 예. 지금 상황은 거의 매미와 비슷한 그런 규모와 경로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바는 그 상대적으로 좀 해안 쪽에 그 바다 쪽에 가깝게 지나갔기 때문에 주로 울산 이쪽에 피해를 많이 줬는데 현재 매미와 같이 조금 내륙 쪽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강풍하고 그다음에 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남 알프스 서쪽 지역에 지금 조금 더 강하게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당시보다는 예. 우리나라가 대비가 확실히 돼 있기 때문에 피해는 조금 더 적을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이 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얼마만큼 사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예. 정보를 드리고 대비를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작은 그 위협이 오더라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가 며칠 전부터 이 위험들, 경로들을 거의 정확히 예측을 해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이동 속도가 어느 정도는 이제 상륙을 해서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태풍이 머무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대신 아직 상륙을 안 한 상태에서도 상당한 그 강한 바람과 호우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어느 정도 피해에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예.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강풍 피해라고 하면 사실 이제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로 대피를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데 바깥에 있는 뭐 구조물, 시설물 이런 거는 방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쓰러지거나 어디 뭐 처박히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이게 이제 저번 매미 때는 철제 크레인이 막 그냥 쓰러질 정도로 굉장히 셌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위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위력은 그 정도입니다. 예. 대신 이제
그때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는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좀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농촌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농작물을 수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 집중호우에 이어서 태풍까지 다가오니까 상심이 크실 텐데 이 농촌 지역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태풍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 그 밤인 상태에서 대비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좀 피해가 나더라도 좀 그 어떤 대비책을 위해서 좀 현장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구조물이 좀 위험하다고 해서 그것들을 보강하는 작업들은 지금은 좀 위험한 일이고요. 그렇죠. 대신 그 어느 정도 이제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바람의 영향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예. 호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나가서 어느 정도 이제 피해가 잦아들었을 때는 그때는 어느 정도의 조금 조심을 하시면서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 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 만조 시간이랑 이제 태풍이 상륙하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해서 거의 피해가 이제 계속 배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시간대가 비슷하면은 피해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일단 피해가 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커지는 건 확실합니다. 예. 그거에 비례해서 커지는 건 확실한데 그거를 얼마만큼 사전에 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그 피해는 또 반감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전에 많은 그 태풍의 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비를 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피해가 상당히 좀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피해가 안 난다거나 피해 위험이 줄어든 건 아니고 피해의 위험은 과거에 비해서 더 크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대비를 한 측면이 있다라는 측면이니까 절대 방심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태풍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개인적인 노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유리창에 신문지를 붙이거나 아까 예. 뭐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X자 테이핑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추천받는데 전문가들은 그게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태풍이 올 때 실제로 그런 방법들을 써봤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저는 엔지니어다 보니까 그런 역학적인 계산들을 했을 때 아, 가장 이제 건물이나 어떤 그 구조물들이 파괴되거나 변형되기 쉬운 그런 상황들이 뭐냐면 힘의 불균형이 발생을 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동일한 힘이 그 면에 일정하게 작용을 한다라면 그게 실제로 뒤틀렸을 때보다는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뒤틀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고정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실제로 그것들을 인위적으로 어떤 다른 물체에 의해서 잡아주고자 하는 거는 조금 더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미 지금 X자 테이핑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 그러면 그걸 떼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대로 일단 두는 게 나은가요? 일단 그대로 두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또 떼는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게 붙였다고 해서 더 위험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시고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실 때는 그 방법보다는 고정하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바람도 불고 있는 상태이기 예, 때문에 예. 유리창에서는 조금 거리 떨어져서 예, 좀 그렇습니다. 위치해 있는 게 낫겠죠. 침수 피해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침수차가 최근에 이제 집중호우 때문에 많이 나왔고, 아까 뭐 여러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도로에도 이제 막 바닷물이 들어차고 이러고 있습니다. 차에 대해서도 되게 피해가 많이 입혀질 것 같은데 침수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도로라는 부분들이 보면 저지대와 고지대를 계속 연속해서 우리가 달릴 수밖에 없는데 네. 앞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차를 따라서 가거나 맹목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런 정도의 침수가 예상이 됐을 때는 그 주변 지역은 가급적 우회해서 돌아가시는 거 아니면 운행을 좀 늦춰서 가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도 계속 태풍이 이어질 텐데요. 그때도 그럼 최대한 좀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을까요? 일단 그 출근 시간들이 많이 이제 조정이 됐으니까 예.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심이 되는 측면은 있는데 부득이하게 이제 움직이셔야 된다라면 그 지역에서 태풍이 지나가는 그
그 강풍역이나 집중호우 지역 그 주변에서는 가급적이면 자차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그 대중교통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 예, 저희가 경로를 예. 계속 특보로 전해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예. 이동해 주시고요. 이번 흰남노와 또 유사한 태풍들이 꽤 있었잖아요. 뭐 루사도 있었고 매미도 있었고 뭐 다른 또 태풍이 또 있었을까요? 일단 말씀드렸던 이제 차바 같은 경우가 예.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태풍 같은 경우에는 매미와 상당히 좀 가장 유사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차바는 약간 바다 쪽에 붙어가지고 울산이나 부산 북부 쪽에 그 폭우 피해를 많이 유발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태풍들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한 경로를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갔지만 약간의 경로 차이로 인해서 조금 특성들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시간대가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점이 좀 더 다르겠습니다. 지금은 만조시기하고 거의 일치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륙하는 지점에서 상당히 좀 그 우리가 얘기하는 파도에 의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조가 해수면이 가장 높을 때인데 거기에 태풍이 밀어 닥치면 그 높은 해수면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산사태도 좀 걱정이 됩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지반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당시에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산사태 같은 경우는 비가 그치고 나서도 계속 그 산사태 위험이 당분간 계속 상존을 하기 때문에 예. 더욱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루 이상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해안 쪽 우리가 얘기하는 충청, 그다음에 전라도 쪽까지도 계속 하루 이상 비가 100mm 이상 온 곳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내일까지 한 150mm 이상 오는 지역들이 많을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들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들은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그 토양에서 물이 빠지는 시기까지 조금 더 출입을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바로 다음 주가 추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 성묘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어떤 그 붕괴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붕괴 조짐이 있는, 예. 그러니까 산에서 어느 정도의 좀 물이 계속 나오는 징후를 보이거나 그리고 산이 어느 정도의 좀 균열을 보인 이런 상태가 보인다라면 가급적이면 성묘를 좀 미루시는 것도 예,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내일 낮이면은 이제 대한민국을 태풍이 빠져나간다고 이제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이후가 예, 좀 더 맞습니다. 걱정되는 요소들이 있군요. 예. 끝까지 걱정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공장이나 사업장, 이렇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수도, 뭐 가스 이런 거 다 같이 쓰잖아요. 예. 만약 이런 시설들이 파괴된다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그 공동주택은 어떤 개인적인 조치를 하기에 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서로 어느 정도의 그 동의된 그런 행동들을 취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것이 네. 어렵다라면 일단은 개별적으로라도 그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한 상황이시면 가급적 대피를 하시고요.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저희가 조치를 하려다 보면 더 큰 인명사고나 아니면 더 큰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무리할 예. 때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좀 몸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읽혀보겠습니다.